합시다. 5분 해봅시다. 오늘은 이제 정적분 활용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교재 마무리하기 할 겁니다. 마무리 안 되면 집에 못 간다. 총 복습을 좀 할 거고요. 자,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첫 번째 넓이에 관한 이야기는 뭐 어렵지는 않은데 사이의 넓이 얼른 와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와 여기의 넓이를 찾아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점을 A, B, C라고 한다면 이 넓이를 찾으려면 우리가 적분을 그냥 하면 안 되죠. 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선수? 함수값들의 합으로 생각하면 이제 문제를 풀기 편합니다. 그럼 여기는 함수값들이 양수의 부분이니까 이걸 적분하면 그냥 넓이가 될 거고요. 얘는 함수값들이 마이너스의 부분이니까 적분을 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은 A에서 C까지 오? 아니? 오? 오. A에서 C까지 절대값의 fx, d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의미하는 게 A에서 C까지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적분하라 라는 뜻인데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를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에 따라서 얘네들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적분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A에서 C까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gx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여기와 여기의 넓이 만나는 교점을 뭐 a, b, c라고 한다면 얘도 똑같아요. 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a에서 c까지 절대값의 fx-의 gx의 dx라고 쓰는데 A에서 B까지는 위에 있는 게 F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F에서 G를 뺀 걸 적분을 하면 되고요. B에서 C까지는 G가 위에 있으니까 G에서 F를 뺀 걸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기본기니까 괜찮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 교재 이제 보시면 개념 노트에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넓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쓰시면 좋은데, 54페이지 개념 노트 54페이지에 보시면은 넓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없는 것들도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 함수의 넓이라고 할까? 그냥 우리가 일일이 적분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좋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x축과 두 개의 교점을 가질 때 그 두 교점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알파, 베타, 여기의 넓이. 교재에도 있는 것처럼 얘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거는 2차 항의 개수를 뜻합니다. 두 번째 직선. 2차 함수랑 어떤 직선이 만나는데 두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도 똑같습니다.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공간이 부족하겠는데?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공간, 그 부분의 넓이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할 때 얘는 6분의 절대값 a-a 프라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a와 a 프라임은 모두 2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뜻합니다. 4번, 5번이 없을 거거든요. 교재 개념 노트에. 4번은 두 접선입니다. 아, 5번을 어디다 쓰지? 아이씨, 그냥 지우고 쓰자. 이렇게 쓰는 게 지우고 쓰자. 여기의 넓이입니다. 여기 넓이.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어디 점에서 접선을 긋느냐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서 긋던, 여기에서 긋던, 여기에서 긋던, 여기에서 긋던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돼요. 이거를 안 쓰고 계산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하나씩 다 잘라서 계산하면 할 수는 있는데 얘를 알면 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접선과 수선인데요. 2차 함수가 있고요. 접선이 있고요. 수선이 있습니다. 여기 넓이입니다. 접점과 수선과 만나는 교점, 여기 부분의 넓이는 3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저기에서 수선은 x축과 수직인 선인데 저 수선은 보통은 y축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있고요. 접선이 있고요.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접점의 좌표만 알면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적분을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4번, 5번은 교재에 없는 거니까 써두시고요. 괜찮나요? 이건 다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외우지 못하면 일일이 계산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의 넓이. 이거는 개념 노트에 있는 이야기죠. 접점과 교점에 관련된 이야기. 여기의 넓이 알파, 베타입니다.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고요. 다음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이 이렇게 간대. 접선이 간대. 그랬을 때 교점이랑 접점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라면 여기 넓이도 똑같습니다.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여기까지는 교재에 있는 거고요. 변곡점도 있나? 변곡점 있는지 모르겠네요. 교재를 보시고 변곡점이 있으시면 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변곡점 없으시면 써두시고요. 여기가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 이렇게 걸려 있을 때 여기의 넓이 3분의 절대값 a의
여기 길이가 잠깐만. 아니지. 극대값 빼기 극소값은 2분의 5. 3분의 맞니? 3분의 맞는 것 같은데. 3분의 맞는 것 같아요. 써주십시오. 변곡점이 없으시면은 써주시고요. 뭐지? 이게 왜 헷갈리지? 아! 2분의네요. 미안합니다. 어쩐지 2분의 같더라. 2분의입니다. 2분의. 이게 교점이 3개가 나와서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L이라고 쓰는 겁니다. 변곡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2분의 절대값 A의 L의 4제곱. 그 다음에 4차 함수의 넓이. 4차 함수의 넓이 두 접점. 여기의 넓이는 접점입니다. 얘는 거의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잘 등장하지는 않는데 어쩌다 진짜 까먹을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기는 합니다.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3중분을 가지는 겁니다. 여기의 넓이는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이 됩니다. 다 썼나요? 그 여러 가지 함수의 넓이 이거는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넓이를 봅시다. 자, 역함수의 넓이는 첫 번째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일반적으로요 쓸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100% 성립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가요. 그럼 이것의 인버스는 이렇게 가겠죠. 그럼 fx랑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fx랑 알파 ab라고 할까? 여기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서 그걸 2배 하면 됩니다. a에서 b까지 절대값의 fx-x의 dx. 일반적으로는 이게 성립을 하는데 무조건 성립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호야, 왜 그럴까? 조건이 있습니다. fx가 증가함수일 때만 이게 성립하고요. 감소함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고요. 그러면 감소함수인 게 모의고사나 내신에 자주 나오나요? 가끔 나옵니다.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가끔 나오기 때문에 fx가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역함수도 그려준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을 차근차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함수의 넓이를 역함수의 넓이가 아니지. 식을 먼저 써드릴게요. a에서 b까지 fx dx 플러스 f의 a에서 f의 b까지 gx dx는 bfb 마이너스 afa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gx는 f의 인버스 x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그림이 개념 노트에 보시면 한 장 앞으로 가볼까? 반대로 가. 또 가. 거꾸로 가까? 앞으로 가. 앞으로 가자. 한 장 앞으로. 한 장만 더 가자. 한 장만 더 가볼까? 왜 없지? 오? 아니 진짜 내가 있는 거 아는데 뒤에 있어? 아 여기 있네. 펴놓고 있었구나. 53페이지 53페이지 개념 노트 5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그림이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보여요? 53페이지 보이십니까? 선준이 보이니? 거기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요거랑 곱하고요. 요거랑 곱해서 뺀 게 바로 이 값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gx를 찾을 수 있는 함수면은 gx를 찾아가지고 정적분하면 될 텐데 gx를 못 찾는 함수들이 많아요. 3차 함수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 관계식을 이용을 해서 얘 찾고 얘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이항시켜주면은 이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gx는 절대로 절대로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gx는 적분하지 않습니다.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고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는 게 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인데요. 속도시간 그래프입니다. 위치 함수가 있어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속도 함수가 나옵니다. 왜 속도 함수가 되는지 지난번은 아니구나. 도함수 활용할 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동윤아, 왜 이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죠? 시각의 순간 위치변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속도. 그게 이제 미분하라는 거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시간의 변화율을 0에 가깝게 만든다는 거 이제 극한을 때리라는 거니까 그게 이제 미분하라는 이야기가 돼서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라서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 함수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럼 얘를 거꾸로 적분을 하게 되면은 위에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그때 우리가 찾는 방법은 x의 a라고 뭐 쓸 수 있는데요. 얘는 인티그럴 0에서 a까지 vt dt를 하면 돼요. 속도 함수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오는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x0가 꼭 필요합니다. 처음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공을 위로 던져 올리는데 같은 속력으로 던져 올릴 때 뭐 10m 높이에서 던질 때랑 30m 높이에서 던질 때랑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높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위치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A에서 B까지 VT, DT 그냥 이건 정적분 하시면 끝입니다. 마지막이 이동거리인데요. 지금 미적분 1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전부 수직선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면상의 움직임은 없고요. 수직선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좌우 뭐 이렇게 움직임만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앞으로 간 거리랑 뒤로 온 거리랑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여기서 멈췄어. 그럼 위치의 변화량은 제로이지만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존재하죠. 그래서 그거는 얘네들을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 후에 위치를 구하여라 라는 거랑 위치의 변화량 같은 경우는 그냥 정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얘네는 항상 넓이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잘 보시고 적분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되는데 VT식이 나와 있을 때 VT가 어떻게 X축과 T축과 만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뭐 이렇게 만난다고 했을 때 1에서 6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그건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요.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라고 한다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3학년 아이들도 이제 모의고사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작년 모의고사 때 이 속도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모든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조금만 고민을 하시면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요. 점수를 주는 거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 이걸 뭐 시험 보진 않겠지만 보는구나. 자, 여기까지고요. 코어를 그려봅시다. 진서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기말 대비겠지만 이 유형이 하나 더 있긴 하거든.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넓이의 차이가 얼마다 그것도 내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유제 1-1을 할게요. 문제가 너무 낮은 쪽에 있어서 이거 합시다. 자, 최고점 계수가 있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f가 0이고요. 0에서 30까지 적분을 한 거랑 9에서 30까지 적분하는 게 같답니다.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0에서 30까지 적분을 한 거랑 9에서 30까지 적분을 한 게 같다라는 소리는
0에서 9까지 얘를 적분을 한 게 뭐가 된다는 이야기지? 0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9가 0이래 함수값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9일 때 0인데 0에서 9까지 적분한 게 제로래.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얘가 여기쯤 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것도 공식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1대 2가 되면은 여기랑 여기랑 넓이가 같거든? 그런 게 있어요. 뭐 원하시면 그걸 쓰셔도 되는데 답은 3인데 여기가 여기 답은 3이 아니고 여기가 3이 됩니다. 여기가 1대 2가 되면 이차 함수의 넓이에서 1대 2가 되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더한 게 이제 넓이가 아니고 넓이가 같다라는 거. 적분값이 0이 된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굳이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fx를 x-9에 x-에 뭐 k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다 전개시키셔가지고 얘를 0에서 9까지 적분한 게 0이다 라고 한다라면은 우리가 k가 얼마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외울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1대2 알려주셔. 알려주셨다고? 누가? 먼저. 아 진짜? 다른 친구들도 다 배웠어요? 근데 그거 어 까먹. 까먹었다고요? 근데 알려주신 건 어떻게 알아? 1대2 들으니까 기억. 아 그래? 1대2 들으니까 기억이 나요? 9를 3번 곱하면 아니야 9를 2번만 곱하고 243? 아이 진짜 외우십시오. 와 729? 이상해. 아, 이안 돼. 아, 81로 나누면 되는구나. 81로 나누면 얘가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9 더하기 k는 0. 그러면 k가 3이죠? 외우세요. 1대2. 알았죠? 이런 노가다 하기 싫으시면 외우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여기 넓이거든요. 여기 넓이인데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죠. 그것의 세제곱이니까 3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곡선이랑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라. 그냥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충 이차함수 그리시고요. 직선, 직선 이렇게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여기 넓이를 찾아라라는 건데 요 교점들의 x좌표들만 찾으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6분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교점을 우리가 찾아볼까요? 이 함수랑 x 플러스 1이 y는 x 플러스 1과 만나는 교점은 어디일까? 같다라고 놓아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될 거니까는 요 점의 x좌표는 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x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건 이항시켜 주시면은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됩니다. 우리가 전체 넓이에서 이만큼 넓이를 빼면 됩니다. 이만큼 넓이는 위에 있는 x 플러스 1이랑 만나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5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을 빼면 되니까 98인가요? 98이면은 너니? 너다. 3분의 49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면 돼. 굳이 일일이 다 적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런 건 어렵다. 귀찮고. 자, 3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네 사이 넓이를 구하요. 그럼 얘네가 어떻게 만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항시켜서 정리하시면 x세제곱 플러스의 2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될 거고요.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은 0. 와, 안타깝네요. 얘를 우리가 적분하면 돼요. 얘를 그려주면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1이에요.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찾아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3x를 적분을 하면 되고요. 0에서 1까지는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고요. 적분한 다음에 바꿔도 되고요.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일까? 쟤는 어차피 넓이 차니까 그냥 넓이의 차이야? 예. 아,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 잘 보셔야 됩니다. 두 도형의 넓이 각각 S1, S2라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를 빼라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되니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계산을 하셔야 되면 일단 결국 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뇌가 아직 빠르니까 나보다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야? 3분의 주관식이네.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24니까 12라서 10 더하기 3분의 2가 남나요? 맞니? 24, 12 10 맞네. 맞나 보다. 12를 곱하네요. 12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 여기 있네요. 두 곡선 사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 이게 내신도 많이 나오고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대표 문제 4번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이거 찾아서 여기 교점의 좌표를 막 K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하는 친구가 작년에도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맞췄습니다. 너희 선배입니다. 너희 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했다. 20분 동안 풀었대. 20분 동안 풀어가지고 고생했다 라고 해줬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넓이가 같다라는 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여기서 얘를 빼거나 여기서 얘를 빼거나 아무데나 빼도 상관없어요. 둘을 뺀 거를
0에서 4까지 적분을 한 게 0이다 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전체를 적분을 한 게 제로가 됩니다. 왜 그렇지? 진서야, 왜 그럽니까? 왜 그런가요? 잘 봐봐. 마이너스 4에서 K까지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할게요. 그냥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K까지는 넓이를 찾아라면 F-G가 될 거고 K에서 0까지는 G-F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눈에 힘줘. 그럼 얘를 넘겨주면은 이항시켜주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 마이너스를 떼면서 얘를 곱하기를 안으로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에서 K까지 더하기 K에서 0까지 F-G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결국 다시 합체가 됩니다.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F-G가 0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전체 구간을 적분을 한 게 0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체 구간의 넓이가 0이다라고 하면 돼요.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넓이가 아니라 적분이 정적분이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2 아닐까? 어? 야, 그 32로 나눠지겠지. 32면 얼마? 8인가? 에이, 5분의 14네? 마이너스 5분의 14가 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와. 근데 이거는 딱 봐도 AB가 1, 2이지 않겠니? 이게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최고차항 계수가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절대값이 곡선의 모양이 이제 딱 대칭이 되면 되거든. 여기 가운데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에 대해서 얘네가 대칭이 될 거야. AB가 1, 2가 아닐 수 있구나. 1, 2가 아닐 수 있어도 A와 B가 2분의 3의 대칭이라는 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 플러스 B의 값은 뭐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와, 넓이 이등분이 나오는구나. 자, 얘는 좀 오래 걸립니다. 이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 얘는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S1 더하기 S2의 넓이를 쉽게 찾을 수 있고 S1의 넓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요 X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요 X좌표를 쉽게 교점의 X좌표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M은 어렵지 않고요. 얘는 오래 걸립니다. 곡선과 곡선이라서.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뭐 P라고 한다면은 전체 넓이가 이 곡선에 의해서 2등분이 된대. 그럼 전체 넓이를 우리가 찾아주면 전체 넓이는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빠릅니다. 전체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6분의 64, 3분의 32. 그러면 전체 여기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가 3분의 1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괜찮아요? 되겠니? 따라오고 있니? 그럼 이게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3분의 1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빼야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A-1이고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은 A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가 p거든요. 교점의 좌표가. 그래서 p-0의 세제곱 얘를 한 게 3분의 16이다. 그러면 a 곱하기 p의 세제곱이 6을 곱해주면은 32가 될 거고, 그러면 p는 여기랑 여기에 대입을 했을 때 참이 되는 교점의 좌표니까 각각 대입을 해준다면 하나 약분을 한다면 a-1의 p가 4-의 p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P가 마이너스 P는 사라질 거고 AP가 4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크기 비교하시면 여기다 P 제곱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P의 제곱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제곱을 찾아라 그랬네요. 그러면은 얘를 제곱하면 되겠다. 얘를 제곱하면은 A 제곱에 P의 제곱이 16이니까 A 제곱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 빨리 한 겁니다. 이게 두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빨리 찾은 거고요. 얘를 밑에 걸로 가게 되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0에서 p까지 얘에 적분하고 p에서 4까지 얘에 적분한다. 이러면 훨씬 오래 걸리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 이런 건 6-3번 같은 경우 한번 봐볼래? 3차 함수인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는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진서야, 기도하면 안 돼. 동윤아, a가 얼마면 좋겠어요? 네 바램을 얘기해봐. 이형부터 쓰세요. 어? 2 간절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답이 2입니다. 그러면 상준아, 왜 2일까? 간절해서? 아니, 그러면 왜 2일 것 같아? 시호야, 네. 왜 2일까? 저는 여기를 S1이라고 하고 여기를 S2라고 한다면 S1 더하기 S2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S1 더하기 S2의 값의 합이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산술기하를 써서 산술기하 썼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 값은 둘이 같을 때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으려면 얘가 변곡점이 되어야 돼서 얘가 2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 빵점입니다.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조건은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고요. 얘와 얘의 합은 변화합니다. a의 값에 따라서. a의 값에 따라서 얘가 합이 일정한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우리가 적분을 해야 돼. 그런데 경험적으로 내가 해보니 변곡점일 때가 제일 작더라고요. 넓이의 합이. 그래서 그냥 a가 변곡점이 되면 됩니다. 6-4번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산술기하를 쓰는 게 왜냐하면 합이 얘가 k 플러스 역수관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나중에 쓰시면은 가능하고요. 대표 문제를 보시면은 x제곱 더하기 1이랑 ax 플러스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최소값은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랑 이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은 이 넓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았을 때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라서 이항시켜 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하시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는 6분의 1에 여기다가 2분의 3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2분의 3제곱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랬을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2차식의 최소값은 4가 되겠죠. a가 0이 되고 슬픈 표정 하고 있지 말고
a가 0이 되었을 때 얘가 4가 되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분의 1에 4의 2분의 3제곱은 8이 될 테니까 3분의 4가 주어진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다. 자, 진서야. 약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먹어. 빨리 먹어. 빨리. 서민 체험 기간 끝났어? 안 끝났어? 서민 체험 기간. 서민들 생활을 체험하는 기간. 되게 비장. 아, 먹어. 잠 깨라고. 하베크시 저거. 역함수의 정적분입니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7분의 1이 된다라는 건 얘가 지금 증가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k가 양수라서요. y는 x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그걸 2배 하면 돼. y는 x가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면 교점의 좌표는 0이랑 k분의 1이 되겠네요. 여기가. 그럼 여기 넓이를 우리가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곡선과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k분의 1이죠. 여기다 2배 하면 되거든. 그럼 얘가 결국 3k 제곱분의 1이 될 텐데 그게 문제에서 27분의 1이 된대요. 얘가 27분의 1이 된다라면은 k의 값이 3이라는 게 바로 보이죠? 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3일 때 위치를 구하여라. 위치의 변화, 3초 후에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처음 위치가 원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0에서 3까지만 그냥 적분을 하면 됩니다. 0에서 3까지만. 그런데 얘도 원점이네. 얘도 원점이네. 얘는 아니고 얘도 원점이네. 아, 다 원점이네. 원점 아닌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냥 8번 합시다. 0에서 2까지는 위에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고요. 2에서 3까지는 밑에 있는 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돼요. 얘는 0과 2가 교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얘는 정적분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어요.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2에서 3. 그럼 앞에 거 계산하는 건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가 될 거고요. 뒤에 거 계산하시면은 3분의 19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가 되니까 3분의 23에다가 2분의 7이 아니고 9 6분의 얼마니? 46, 27, 19? 6분의 19가 답이 되겠네. 차근차근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움직인 허리. 대표 9번입니다. 대표 문제. 원점을 출발하여 x축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라고 했어요. 그럼 PQ의 중점의 위치 함수를 우리가 속도 함수를 V의 뭐 R이라고 할까? 아, M이라고 했구나. V의 M이라고 한다면 V의 M은 둘이 더해서 반띵 하시면은 2분의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발 후 처음 원점을 되돌아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여라. 그럼 이 그래프를 살짝 그려주시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0이랑 2죠. 원점을 출발했는데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얘네들의 정적분 값이 0이 돼야 되거든.
얘는 지금 뒤로 가는 거고요. 얘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넓이가 같을 때 원점으로 다시 가는 시간이 될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얘가 2대 1이니까 이게 3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건 움직인 거리니까 여기 넓이 찾아가지고 이거 2배 하면 돼. 그럼 저기의 넓이는 6분의 최고창의 개수가 2분의 3이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약분이 될 거고요. 이것도 약분이 될 거고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결과값은 2대 1을 안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적분 그냥 하면 됩니다. 하면 되지만 너무 오래 걸려요. 다음에 10번 속도 그래프입니다. 2와 7에서 위치가 각각 5랑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thinking 얘가 어딜 출발했냐면 몰라요. 몰라요. 그럼 2초일 때 위치의 변화량을 살펴보시면은 잠깐만 얘를 모르는데? 아 있네 절대값이 같다 있네. 얘를 모르면 못 풀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여기의 넓이를 찾아줘요. 여기의 넓이 찾아주면은 2a니까 a가 됩니다. 그러면은 2초 후에 위치는 처음 위치 더하기 a라고 쓰면 되고요. 7초일 때 위치는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넓이 같고 여기 넓이 같고 이 넓이가 얘가 2a가 되거든요. 넓이가. 그래서 a만큼 앞으로 갔는데 a만큼 뒤로 간 거야. 그럼 이 7초일 때 위치는 x0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처음 위치 더하기 a, 처음 위치 빼기 a. 그래서 얘가 5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은 딱 봐도 둘이 더했을 때 2니까 x0가 2가 되고요. 처음 위치가 2가 되고 a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0초일 때 위치를 구하래. 그럼 7초일 때 여기까지의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에 넓이를 찾아주시면은 3이고요. a가 3이니까 9가 2분의 9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9만큼 전진하면 됩니다. 그럼 답은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끝이다. 동윤아, 그거 좀 꺼줘. 정지 눌러줘, 정지.